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예, 두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 경고에도 과열되는 이 여당 전당대회. 잠시 후 MBN TV 토론입니다. 이 양강으로 꼽히는 후보죠. 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이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이 당 선관위까지 나섰습니다. 이 선관위가 직접 공개 경고하는 상황에 이른 건데요.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후보 간에 근거 없는 비방, 또 일부 후보의 지나친 언행으로 이 국민 우려를 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 밝혔습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 당원 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당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가 있던 당일까지도 신경전은 계속됐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희가 총선 폭망이 확정이 될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부정하려고 해도 저희 당의 총선 후보들은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뛰게 될 것이고.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난과 비판이 좀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이 신경전은 오늘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20년이 넘게 지난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안 후보가 오전 5패 후보임을 좀 강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압도적 1위인 것이 자기들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김기현 물고 늘어져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선거를 지휘했던 거 다 졌습니다. 어떤 때는 중간에 철수하고 어떤 때는 끝까지 뛰어서 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오전 5패였습니다.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분들이 남에게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세요. 네, 두 사람의 공방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천하람 후보도 참전했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겨냥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다. 검증을 예고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후보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민주당 주장만 따라하면 생떼탕이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윤핵관 공천 딱지 때문에 총선이 폭망한다는 이 천하람 후보의 발언은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이고 다 경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마구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약간 감정 싸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영일 위원님, 네. 지금 사실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뒤끝으로 남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전략이죠. 서로 흠집내기 전략. 네. 감정은 상하고 고름 깊어지고. 네. 근데 이게 누군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때는 또 통합을 얘기할 거예요. 용광로 전대다 그러면서 화합을 강조하고 네.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손을 맞잡을 텐데 네. 문제는 말씀하셨던 쌓여있는 감정이라는 게 그냥 사라지진 않는다. 그렇죠. 언젠간 고개를 들고 반드시 아까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이제 김기현 후보가 썼는데 네. 총질이 나중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공천 갈등이 만약에 벌어진다든가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는 향후에 대권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 당대표인 김기현 만약에 가정에서 대표가 된다면 네.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네. 이게 후과로 남아서 오래오래 국민의힘을 괴롭힐 것이다. 어떤 분들은 분당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내외부의 조건이 네. 최악일 때 일어나는 거지만 적어도 중진 정치인, 지도급 인사들 간에는 감정의 골이 있으면요. 그 개파든 세력이든
계속 서로 꼬리를 물고 싸우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당장 내년 총선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보태고 싶네요. 네. 지금의 이 네거티브 전략이 결국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뭐 김기현 후보의 어떤 땅 투기 의혹을 얘기하는 모습을 좀 같이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양강 구도에서 사실 땅 투기 의혹을 얘기하는 어떤 주어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자꾸 도마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금 당원들이 사실 가장 큰 관심 갖고 있는 이 공천 이야기로 존재감을 어필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 김기현 천하람 후보도 앞서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바로 상향식 공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막말이나 줄 세우기 같은 저질 행태로 국민과 당원의 지적을 받는 현역 의원이 있다면 이 책임 당원 배심원과 검증을 거쳐서 공천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당심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향식 공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안철수 후보가 하면 뭔가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마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아직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미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김기현 후보는 또 이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가 가장 많이 파고드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철수 후보의 당 정체성 논란이죠.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이 불안한 후보라고 지적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여기에 안 후보 측은 정권 교체에 기여한 이 인수위원장의 정체성을 의심하느냐, 이 김 후보 이 혈통 감별사냐고 따져 묻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까지 나섰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과 이 윤 대통령의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정체성 검증도 안 된 의원을 이 대통령과 단일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냐며 참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천하람 후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천하람 후보도 이 대통령의 적이 째째하게 안철수 후보가 되면 어떡하냐. 빈곤, 불평등 이런 사회 현안이어야지 하면서 윤핵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통령에게 사탕 발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천하람 후보 검찰도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청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도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라고 본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함께 언급해 논기를 끌었습니다. 네. 지금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뭐 김건희 여사도 뭐 소환에 응해야 되고 뭐 나는 대통령한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거고 선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영월 대표님, 안철수 후보는 친윤은 아닌데 비윤도 할 수가 없고 약간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 뭐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지금 홍길동과 좀 비슷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금 못 부르잖아요. 네. 윤 대통령 친윤을 표방하는데 공동정권, 공동운명하는데 대통령이 아주 극한 심한 말로 그냥 내 편 아니다 이렇게 잘랐잖아요. 네. 안철수 지금 후보가 딜레마죠. 김기현 후보한테는 좀 밀리고 네. 천하람 후보한테는 좀 쫓기고 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냐. 대권 후보라는 데 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지금 좀 멀어져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공천의 공정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대권 후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국면을 확 타개하려면 뭐냐? 저는 대권 출마 안 해. 뭐 이러면은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한테는 이 딜레마는 계속 따라다닐 거다. 친윤 비윤 사이에 어정쩡한 입장. 그리고 또 네거티브 울산 그 김기현 후보 투기 의혹에 황교안 후보가 얘기한 거를 또 편성했다가 네. 당 선관위에서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좀 지금 코너에 좀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총선 뒤에 그 당 대표 대도 사퇴하겠다. 그리고 또 호남에 출마하겠다. 이런 모든 게 공천까지 당 대표 되면 공천까지 하고 사퇴하면 그러면 당 대통령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결선 투표까지 가서 뒤집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지금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유지하면은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갈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 전대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후보들 이제 오후 한 3시 45분쯤 됐죠. 한 1시간 반쯤 지나서 오후 5시 20분부터 저희 MBN에서 TV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저 모습 저희 회사 앞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 각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서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열기가 아마도 약 한 1시간 반쯤 뒤에 지금 이 5시 20분이 되면 저희 MBN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열기가 그대로 스튜디오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5시 20분에도 봐주시기 바랍니다.